안녕하세요. 마음을 이루는 한 권, 북스테이 성심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갑자기 밀려든 여러 일정에 마음이 많이 조급해졌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을 읽으면서 마음과 여유가 닿는 대로 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막상 말하고 보니 미뤄왔던 작업에 대한 핑계와 또 그 위로 어디쯤에서 스스로 저울질하며 시소를 타고 있는 느낌도 드네요. 마음을 이루는 한 권, 그 두 번째 책은 말로 모건의 무탄트 메시지인데요. 처음에는 자비로 출간되었다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독자들의 관심 대상이 된 이 책은 처음 한국에 번역될 당시 무탄트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후 절판되었다가 그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되었고요. 무탄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는 지난 인생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 삶의 지난 여정을 떠올리며 지혜로움의 수레를 타고 함께 여행길에 오른 듯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저자 말로 모건은 자연예방의학을 전공한 백인 여의사로 호주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중 사막에서 열린 한 원주민 집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62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호주 대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무려 넉 달에 걸친 도보 여행에서 저자는 깨닫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참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문명인에 비해서 이 참사람 부족은 삶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은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문명세계로 돌아온 저자는 호주 원주민들의 감동적인 삶의 메시지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가 담요처럼 생긴 천 하나를 내게 갖다 주었다. 펼쳐보니 몸에 두르는 한 장짜리 넝마조각 같은 옷이었다. 나더러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고 그걸 걸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색깔도 없는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있으니 왠지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새 옷에 거금을 투자한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다. 걸어가면서 나는 머리띠를 한 여자가 바위 위에 놓인 옷가지와 소지품들을 통째로 집어드는 걸 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모닥불 위로 들고 갔다. 우리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두 손에 받쳐들고 있던 내 옷가지와 귀중품들을 몽땅 모닥불 위에 떨어뜨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불길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나는 현기증이 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해야만 했다. 나중에 가서야 나는 소중히 여기는 보석들을 몸에서 떼어낸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는 영원히 불길 속에 던져진 다이아몬드 박힌 내 금줄 손목시계 속의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훨씬 훗날에야 나는 물건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관념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두렵고 당황스럽고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정신이 마냥 얼떨떨한 상태에서 나는 자신들을 참사람 부족이라고 부르는 그 원주민 부족을 뒤쫓아가기 시작했다.
밧줄에 묶이거나 입에 재갈이 물린 것도 아닌데 꼼짝없이 포로가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내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맨발로 여행을 시작했다. 그날 우리는 대략 3시간 정도를 걸었다. 나는 줄곧 인내의 한계에 부딪혔다가 가까스로 뛰어넘기를 반복했다. 늙은 여인 하나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내 발을 가리켰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나는 그 노래의 뜻을 물었다. 이 할머니는 지금 당신의 발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두 발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들 모두가 당신의 발에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에게 어서 빨리 나아서 튼튼해지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화끈거리고 쑤시고 쓰라리던 상처들이 정말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현실 같지가 않았다. 또다시 절망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늘 하루만 해도 기가 막혀서 말문을 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많아 숫자를 세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하지만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해도 잊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다. 배가 고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벌레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삶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절대로란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나는 그 단어를 내 사전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해왔다.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지만 절대로라는 다짐은 삶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아무리 절대로 하고 맹세를 해도 그 맹세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알아듣기가 무척 어려웠지만 다행히 그들의 이름에는 저마다 뜻이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만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어려서 받은 이름은 어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 이들 원주민들의 관점이었다. 나이를 먹으면 각자 자기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창조성과 목표도 더 뚜렷해진다면 당연히 그는 일생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이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지금 나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이 부족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야기꾼, 연장 만드는 사람, 비밀 수호자, 바느질 여인, 노래 부르는 사람 등이 그것이었다. 그들과 여행하는 동안 내내 그들이 나를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은 무탄트였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이고 내가 알기에 그것은 기본 구조에 어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생각을 전달한다면 문자와 언어의 차이가 대화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내가 사는 세상에선 불가능할 거야.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속이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그런 곳에선 서로의 마음을 잃게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남에게 감춰야 할 거짓과 상처와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나 자신은 어떤가? 나 자신은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나도 이들 원주민처럼 내 마음속을 낱낱이 드러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사랑 부족은 목소리란 말을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말은 마음이나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목소리를 통해 말을 하면 사소하고 불필요한 대화에 빠져들기 쉬우며 목소리는 노래와 축제와 치료를 위해 있는 것이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참사람 부족은 내가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내 마음이나 머릿속에 아직도 감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정신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과 화해해야만 했다. 참사람 부족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내용물을 낱낱이 다 드러낼 수 있어야만 했다.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한테 진실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참사람 부족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을 설명하고 나이를 1살 더 먹으면 케이크 꽂는 양초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이 물었다. 왜 그렇게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걸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겠죠. 나는 그 말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족 중 한 남자가 내게 물었다. 평생을 살고도 하늘이 준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는 문명인들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실제로 내 환자 중에는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했지만 자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들은 한탄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문명인들이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게는 아무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는 무탄트들이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했다. 질문을 던진 원주민 남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그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저었다. 그가 말했다. 왜 무탄트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내가 부른 노래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한 번에 한 사람밖에는 도울 수 없으니까요.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자 곧바로 기온이 올라갔다. 그날의 아침 의식은 조금 특별했다. 사람들은 동쪽을 향해 반원을 그리고 서서 나를 그 한가운데에 세웠다. 의식이 끝나고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늘은 내가 길잡이 역할을 맡을 차례라고 그들이 말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걸으며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말했다. 난 못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말은 정말 고맙지만 난 길잡이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이제 때가 됐어요. 어떤 집단의 맨 뒤에서 잠시 걷는 것도 좋을 일이고 중간에 섞여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누구든 언젠가는 앞장을 서야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을 맡기 전에는 결코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늦든 빠르든 언젠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봐야 합니다. 결국 나는 길잡이가 되어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내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그들은 모든 사람이 때로는 맨 뒤에서 걸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세상의 불황자와 노숙자들이 일부러 낙오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확실히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지나치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것도 아니지만 완벽하게 건강하지도 않다. 도덕적으로 순결하진 않지만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는 신념을 갖고 앞으로 나서야만 한다. 자기 신념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선두에 서야만 한다. 시원한 물이 눈앞 웅덩이에서 찰랑거렸지만 막상 그곳에 가보면 언제나 모래뿐이었다. 신기로였던 것이다.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도움의 손길도 아무런 해결책도 없었다. 내 몸은 더위와 갈증 때문에 마비되어 아무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논리를 차단했다. 이성적인 생각도 던져버렸다. 그리고 직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나는 이글거리는 햇빛 속에 눈을 반쯤 감고 거의 무의식 상태로 언덕을 올라가 그 이상한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입이 귀까지 찢어질 만큼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힘없이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는 자꾸만 기울어지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왼팔을 뒤로 뻗었다. 그 순간 무언가 축축한 것이 손에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획 돌렸다. 바로 내 뒤에 내가 앉아있는 넓은 바위 한가운데 물이 고여 있었다. 지름이 3m, 깊이가 50cm쯤 되는 물 웅덩이에는
어제 비구름이 쏟아놓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언덕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우리를 둘러싼 드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를 드렸다. 하지만 내가 지금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내 삶을 인도해 줄 마음의 안내자를 발견한 일이었다. 이제 죽음의 손길뿐 아니라 그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언제든지 그 안내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미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네, 피할 수만은 없는 그 길에서 마음의 안내자는 결국 나 자신이었네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 역시 저자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참사람 부족인 우리 무탄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본 무탄트의 세계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집착과 소유입니다. 소유는 한 개인의 만족을 위해 남들을 배척하는 극단적인 방식이며 무탄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좀처럼 정의하지 못하는 까닭은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신은 본질, 창조성, 순수, 사랑, 한없는 에너지이며 크기도 모양도 무게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보이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 개인의 만족을 위해 남을 배척하는 소유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두 번째는 환경의 지배당한이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무탄트들은 들판에 벌거벗고 서서 비를 맞는 게 어떤 기분인지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 냉난방이 완비된 건물을 짓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기온에서는 일사병에 걸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산, 바다, 논밭 이런 사면이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우산이 없던 날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시골길을 걸어 집에 오고 또 겨울에는 내리는 눈을 맞으면서 뒷동산에서 비료푸대로 눈썰매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비료푸대 혹시 아실까요? 네. 자, 그랬던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네요. 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무탄트들은 자식들까지 두려워하며 위협적으로 대한다. 그들에게는 법의 강제와 감옥이 필요하다. 물질은 두려움을 낳는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두려워하게 된다.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 그래서 요즘은 그 비움을 훈련하기 위한 명상이라든지 또 미니멀 라이프 등 일상에까지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그 정부에서 원주민들에게 주택을 선물했을 때 원주민들은 마당에서 잠을 자고 집은 창고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물질과는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 고스란히 삶에 녹여져 있죠. 그 참사람 부족이 내린 선물에 대한 정의는 참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때만 선물이 될 수가 있다.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선물을 사용하든 부수든 내버리든 그건 받은 사람 마음이다. 선물은 무조건 받은 사람의 것이며 주는 사람은 그 대가로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 맞아요. 너무 공감됐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일상에서 선물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선물을 주고서도 그 선물의 소유권이 영원히 나한테 있는 것 마냥 그 선물을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다른 형제를 위해 사용될 때, 혹은 친구에게 준 선물이 내 기대만큼 정성껏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 모든 소유권은 이미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서운함이라고 정의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선물을 주지 말았어야 해 라고 자책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참사람 부족은 이 모든 것들을 말로모건이 음식에 대해 설명했던 소스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음식을 먹을 때 그 소스를 곁들여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볼까요? 무탄트들은 음식에 소스라는 것을 끼얹어 먹는데 그들의 삶에도 소스가 덮여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는 생활의 편리함과 물질주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두꺼운 소스 밑에 묻혀 있습니다. 무탄트들의 생활 속에는 달콤한 맛을 내주는 설탕도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달콤한 것만 쫓으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간을 피상적이고 인위적이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개발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무탄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행동과 가치관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앞의 구절이 어쩌면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짐 빠지는, 혹은 부정하고 싶은, 혹은 문명사회에 사는 우리들을 그야말로 어리석은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참사람 부족은 말로모건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전부라고요.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을. 혹시 오늘 하루도 짜여진 시스템 속에서 늘 이래왔으니까 당연히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또 무엇인지 제 자신에게 조목조목 묻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경험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내 마음을 이루는 시간 보내시고요. 또 만나요.